자,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함수를 막 섞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함수 두 개만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f 합성 g, 합성 기호는 이렇게 서클을 쓰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간단한 표현은 f 안에다가 그 x 자리에 gx를 몽땅 집어넣어요 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순서는 뭐냐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다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함수 파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뒤에서 해석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f 합성 g라는 걸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한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함수는 g에 대한 해석이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껍데기인 f의 해석이야. 그래서 합성함수가 튀어나오면 물론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때 이제 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극한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자. 여기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야. 동그라미 그렸어. 의미 해석을 잠깐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요 동그라미, 즉 요거는 g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낼 애들이잖아, 그지? 얘 출발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함수에서 출발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 얘는 g의 정의역이야. x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을게. x 역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함수 하나만 g만 해석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은 g를 통해서 도착한 애들,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g의 도착 치역이라고 불러요. 얘가 함수 값 y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합성함수는 이 결과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도 표현했지만 그 결과를 f의 x자리에 다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준으로 보면 이 녀석은 다시 뭐가 되냐면 f를 보내기 위한 출발점이 돼요. 맞죠? f를 보내기 위한 출발점이니까 얘는 f의 다시 정의역이 될 수 있어. 이제 두 번째 함수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맨 끝이 f의 치역이면서 전체로 봐서는 f 합성 g의 치역이 되는 거죠, 그죠?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른쪽 그림 잠깐 보자. 우극한 좌극한을 구해보세요라고 할 때 1을 기준으로 볼게요. 1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1의 좌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우극한 좌극한을 따질 때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서 가는지 왼쪽에서 가는지를 해석을 한단 말이야. x 기준으로. 맞지?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x 기준이 되는 애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가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x 역할하는 요 녀석은 g를 해석할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해석을 해야 돼. 맞지? 우리 좌극한 우극한 생각을 해보면 x의 우극한, x의 좌극한 얘기를 했을 때 그래프 그려놓고 오른쪽에서 갈지 왼쪽에서 갈지 결정하는 거잖아. x를 기준으로, 그치? x를 해석할 때. 그래서 x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극한을 구분을 해야 돼. 그냥 극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둘 다 해야 되지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x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꼭 봐줘야 돼. 그런데 x의 역할을 하는 게 또 누가 있냐면 g를 통해서 도착한 애들이 f를 통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니까
f의 정의역이라는 녀석도 결국은 오른쪽 왼쪽 구분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져줄 거야. x 역할 하는 애들은 모조리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져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결론, 합성함수가 나오면 명령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합성함수 얘기가 나오면 동그라미 그리기. 그래서 7번에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승우, 첫 번째, fx 대상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여기는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대상함수가 fx만 있으면 좋겠는데 f의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를, 지금은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꼭 해석하세요. 나중에 좀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요 녀석을 gx라고 해석을 해봐. 자, 순서는 그러면 뒤에서부터니까 g부터 해석하고 f 해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g부터 해석하고 f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를 합성함수니까 3개 그려놓고 볼게요. 함수 2개니까 합성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동그라미 그리자. 합성함수 나오면. 그래서 순서는 뒤에서부터 g 해석하고 나중에 f 해석하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앞에서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으니까 극한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적을게.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gx라는 녀석이 뭐였냐면 x 플러스 3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함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3인 직선을 그려놓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gx 그래프야.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 gx 그래프로 x를 마이너스 2 우극한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뭐 오랜만에 복습 삼아 요 정도의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나연아? 얼마요? 여기 x 플러스 3이잖아. x 마이너스 2 넣으면 1. 그렇죠. 1. 여기는 함수값이 1이야. 자, 그러면 해석하죠.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니까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지. 괜찮죠? 마이너스 2는 우극한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사실 1차 함수, 우리 지난주에 정리를 했지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다음 함수들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구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 그래서 1로 가까워지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1이라고 쓸 거야. 일단 써. 1. 우극한은 1이야.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서 극한값 구하고 끝나면 오케이. 1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죠. 합성함수 해야 되니까 얘를 다시 f를 통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혜연아 맞지? 네. 맞지? 그러면 지금 쓴 1은 아까 극한값이라고 해서 써서 y값인데 얘가 다시 f를 기준으로 무슨 값으로 바뀌어요? 다시 보내야 되는 x값으로 바뀌었어.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그러면 x값에서 뭘 하자 그랬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을 꼭 하자 그랬지. 왜? 우리 극한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갈게요. 요 해석을 잘해야 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구해보면 이렇게 1로 가깝게 가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함수값 y값을 다시 f를 통해서 보내기 위해서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또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부호를 붙여주자고. 그럼 봐봐. 1이 여기 있잖아. 1이 여기 있지? 그러면 얘는 1보다 큰 데서 내려오면서 1로 가깝게 가지. 얘는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혜원아.
1이 여기 있어. 1보다 큰 데서 내려오면서 1로 자꾸 달려가. 어쨌든 얘는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구한다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함수값이 점점 1로 올라오면서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밑에서 올라오면 y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1보다 작은 거야. 아, 그래서 합성함수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부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따라서 1보다 조금 커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해되니? 그래서 합성함수 사실 별거 없어. 요거 잘 표현하면 돼요. 그럼 이제 뭘 해석하면 돼요? F 그래프를 기준으로 나연아 뭐 해석하면 돼? 1의 F 기준으로 1의 우극한을 해석하면 되지. 이게 다시 X 역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봐요. 1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이렇게네, 그지? 얼마? 1.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1이야. 결론은 1.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에 우리 2의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은 1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간략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복잡하잖아, 그치?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죠? 그냥 넣기만 하면 1이지. 1이잖아? 그런데 f1을 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f1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극한을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1인데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넣을 거거든.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안쪽에 들어있는 x 플러스 3은? 1보다 조금은 크겠죠.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1.9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9를 넣어보면 얘는 얼마야? 1.1이야. 1보다 조금 크죠. 1보다 조금 큰 걸 뭐라고 표현해? 1 플러스라고 표현해. 그래서 f를 기준으로 1 플러스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1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혹시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나 있니? 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응. 1 플러스 있잖아. 오케이.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해석하기 위해서 지위 해석하고 F 해석하는 순서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2 우극한 구해보라고 했어. 얘가 X 역할이지. 그러면 우리는 극한을 먼저 구하는데 얘가 Y 값이잖아. 사실 F 해석 안 하면 마이너스 2 우극한이 1이야. 근데 얘를 다시 F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해석을 한 거야. 일단 1이 되는 건 봤잖아요, 그치? 오케이? 근데 1이 되는데 1보다 큰 데서 오면서 가깝게 가는지 1보다 작은 데서 오면서 가깝게 가는지를 본 거지. 1은 여기 있거든, 함수값이. 그럼 얘는 여기 있으면 뭐 3보다 큰 쪽에서 오다가 쭉쭉쭉 오다가 3 됐다가 쭉쭉쭉 오면 1로 일로 오는데 얘가 1보다 조금은 크잖아. 1.1 아니면 예를 들면 뭐 3, 2, 1.5 1.4, 1.3, 1.2, 1.1, 1.01, 1.001 이런 식으로 1보다 조금 큰 데서 자꾸 내려오죠. 그래서 1보다 크다 표현을 1 플러스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혜연이는? 네. 혹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승훈? 오케이. 합성함수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또 한 번 해볼게요. 그때 잘 적용이 안 되면 그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합성함수처럼 보고 해석한다. 자, 8번 가볼게요. 이제 가우스 기호인데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가우스 x는 들어있는 x보다 크지 않은.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해석해줬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작다. 크지 않다. 해석 맞는데 왜?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걸 한마디로 이하의. 맞아. 이하의. 그럼 이하에는 안에 들어있는 x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하니까. 그래서 x 이하의 범위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가져오세요.
결국은 가우스의 역할은 정수를 뱉어내는 녀석이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거는 가깝게 가는 거랑 그 값이 되는 거랑 구분을 하셔야 돼. 즉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1번 볼게요. 뭐죠? 0의 좌극한이지. 0의 좌극한이야. 그러면 분모 분자 따로 떨어뜨려 놔서 일단 표현을 해볼 텐데 일단 는 갈게요. 는 여러분도 적어봐요. 여기는 0의 좌극한이 x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위에는 0의 좌극한이 뭐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위 분자와 분모의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먼저 분자부터 해석해 볼게요. x라는 녀석을 0의 좌극한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이거 합성함수 아니야. 그냥 극한값 구하면 돼. 얼마야? 이거 얼마야? 극한. 쌤이 이거 0의 좌극한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극한 리미트를 표현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얼마야 이거? 0입니다. 0으로 가깝게 가니까 0이야. 그런데 분모 봐봐. 0의 좌극한이라는 건 0보다 작지. 0보다 작으니까 이거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0이 여기 있으면 0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빨간색으로 저 녀석을 표현해보면 0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안 들어있겠지. 지금 빨간색 밑줄 그은 게 0은 아니잖아. 0보다 작은 거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0.1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0은 포함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작은 쪽을 얘기해요. 이렇게 요 해석이 조금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냥 특정한 숫자 찍어 놓은 것처럼 0의 좌극한은 0이 여기 있으면 조금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0의 좌극한이야. 괜찮니? 이해되니 요거? 그래서 0의 좌극한에 가우스를 씌워놨으니까 그거 이하의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근데 0의 좌극한은 결국은 0에 가까운 녀석이잖아. 그치?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마이너스 1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0에 가까이 있는 애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일 뿐 얘는 0에 가까이 있는 애야. 그럼 0보다 조금 더 작은 정수, 가장 가까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붙어있겠죠. 그죠? 이걸 왜 그렸어? 요것의 이하 중에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1이 보이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가우스 0 좌극한은 결국은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분자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0이야. 이렇게 보여. 그래서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울게요. 첫 번째 그림.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꼭 가우스 표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도 이제 의미 해석을 해보는 거야. 분자는 가우스가 없으니까 0의 좌극한이나 0의 우극한이나 다 0으로 간단 말이야. 반면에 가우스는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 이하의 범위 중에 가장 큰 정수를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가 중요한데 0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1 정도를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거 이하에 0은 안 들어있지. 그거 이하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정수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연아, 만약에 여기가 0 플러스야. 이 얼마야? 분모 0 플러스 0 플러스는 0보다 조금 큰 녀석이거든. 조금 크다를 1, 2,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애 한 0.1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얘가 0.1이면 가우스 씌우면 0.1 이하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정수. 0이야 그때는. 이해되지? 물론 분모가 0이 정의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갈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2번 해석해 볼게요. 짜잔. 승우.
어떻게 되나요? 0. 분모는 0으로 가깝게 가겠지, 그지? 네. 근데 얘는 0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근데요. 0은 안 돼, 그지? 극한이니까 얘는 그래도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는 0으로 가깝게 가는데 조금 큰 쪽에서 가깝게 가는 거야.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이 가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분자는 가우스 0 플러스지. 그럼 가우스만 해결하면 되겠네? 얼마야? 0. 얘는 봐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0.1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냥 우극한 자극한을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면 0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는데 0 플러스는 어디 있냐면 0에 가깝지만 1보다 작은 0 플러스 0보다 조금 큰 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이하의 가장 큰 정수를 따져보세요니까 누구야? 0이야. 그래서 분자는 0이야. 그럼 결론은 0 플러스 분의 정확히 0이 와야 돼. 그러면 분모는 0으로 가곤 있지만 0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분자는 0이야. 그럼 결론은 0이겠지. 짠. 이해되니? 이거는 0분의 0꼴, 제로분의 제로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자가 정확히 0이 되는 녀석이야. 혜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눈빛이 미심쩍다. 그럼 혜원이가 이거 해볼까? 3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모는 어떻게 될까? 일단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보다 어때? 마이너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에 따라 플러스 붙일지 마이너스 붙일지 할 거야. 작아요. 그렇죠. 왜? 0 좌극한이니까 0보다 조금 작은 애를 넣을 거거든. 그죠? 0보다 조금 작은 애를 넣을 거니까 거기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보다도 조금 작겠지. 그래서 작아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분자는요? 똑같은 식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무리 해볼까? 분자 얼마니? 그렇지. 마이너스 2야. 분모는 그냥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야? 2야. 좀 익숙해졌나요? 9 한번 해볼까? 4번 한번 해보자. 분모 표현해보면 0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런데 0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을 거래. 그럼 1보다 조금 커요? 작아요? 커요. 그렇죠. 0.1 정도 넣는다고 생각해보면 되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분자는 뭐 당연히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분모 얼마입니까? 틀려도 괜찮아. 얼마? 그러면 수직선을 또 생각하는 거지. 짠.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는데 1 플러스는 여기 있어. 그거 이하의 범위 중에 가장 큰 정수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분자는 1 플러스. 결국 1 이렇게 되겠죠. 승호. 분모. 0. 부호는 플러스. 분자는 가우스 0 플러스야. 0 플러스 2. 위에 거는 0. 결과 0. 2번이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물론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 보여주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좀 다른 모습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아까 숙제 검사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혜원아, 질문이 아까 하나가 뭐였지? 11번 봅시다. 자, fx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만약에 얘가 뭐 몇차 함수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함수 차수를 줬으면 우리가 뭐 미지수 세팅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냥 함수라고 했어요. 뭔지 몰라. 그래서 fx를 찾는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는 3이다 라는 극한값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 극한이 이렇게 생겼어. 완전히 다르잖아. 왜? x를 0으로 보내던 힌트가 있었는데 지금 x를 2로 보내고 있거든. 요런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이 서두 얘기했듯이 모양 그대로를 활용하려면 x는 0으로 가면서 그 x분의 fx라는 이 분수꼴의 극한이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를 모양을 바꾸기 시작해야겠죠, 그죠?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니? 많이 하는 방법이 뭐야? 치환하는 거죠, 그죠? 여기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보는 거야. 보통 우리 치환할 때 많이 쓰는 문자가 t니까 t로 한번 바꿔볼게요. x 빼기 2를 t로 바꾸면 나연아, 극한이 x를 2로 보내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t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x가 자꾸 2로 가면 빼기 2를 한 게 t니까 t는 자꾸 0으로 가는 거야. 맞지? 승호야? t는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극한을 다시 표현해보면 x라는 극한에 대해서 t로 바꿔볼게요. 그럼 t는 0으로 가는 거야. 맞지? 그럼 분자는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뭐라고? ft라고. 이렇게. 이제 분모 해결만 하면 되는데, 와, 분모가 너무나도 편하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x제곱 빼기 4로 되어 있어. 와, x 자리에 t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t식으로 다 바뀌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래서 x제곱 빼기 4를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x제곱 빼기 4는 t 플러스 2 제곱 빼기 4야. 전개해보면 t제곱 플러스 4t 상수함 없어져. 이렇게 되겠죠. t제곱 플러스 4t 곱하기 t제곱 플러스 4t를 t로 묶어내면 t 플러스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분모에 갖다 놓으면 t 곱하기 t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무나도 편한 게 뭐야? 우리가 쓰고자 했던 단서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다 라는 극한인데 그 모양이랑 문자만 다르지 형태가 똑같지. 얼마만큼의 형태가 똑같냐면 요만큼의 형태가 x로 바꾸면 똑같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가 됐니? 그러면 t를 0으로 보낼 때 남아있는 분모의 t 플러스 4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나요? t가 0으로 가면 요만큼 t 플러스 4 t가 0으로 가면 네? t가 0으로 자꾸 가면 t 플러스 4는 어디로 자꾸 가야 돼? 우리 극한이라는 t의 극한이라는 게 얘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도 적용돼야 되잖아. t를 0으로 가깝게 가져갈 거래. t가 0으로 갈 거래. 그럼 t 플러스 4는 4로 가야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t가 0으로 가는 t분의 ft는 여기서 단서로 줬듯이 얘는 3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는 건 t 플러스 4는 4로 가는 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결론은 얼마? 4분의 3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13번 아까 합성함수 연습하자고 했던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fx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함수가 어머나 0에 우극한 마이너스를 자극한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x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x 빼기 1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x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합성함수로 보고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는 더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표현해봅시다. 첫 번째 들어있는 요 녀석을 gx라고 표현해볼게요.
두 번째 들어있는 이 녀석을 hx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승호야. 지금은 간단한 식이라서 사실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요거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접근해 볼 텐데 복잡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뒤에서 먼저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동그라미 3개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세요.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그리고 G를 해석을 하고 F를 해석을 해야겠죠. 순서대로.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0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G를 쳐다볼게요. G는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Y는 x-1이라는 1차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Y절편은 -1, 여기가 원점, 이렇게 되겠죠. 이게 GX 그래프예요. 여기서 0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으로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면 이렇게 가깝게 가겠지, 그지? -1로 가는 건 맞아. -1로 가는 건 맞는데 그냥 함수 하나 gx 극한값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승호 -1보다 큰 쪽에서 오니 작은 쪽에서 오니? 한쪽에서 그럼 뭐라고 붙이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붙더라. 나는 이해되니? 그럼 이제 뭘 해석하는 거야? f를 보긴 보는데 얘가 다시 x로 둔갑을 했으니까 -1에 무슨 극한? 우극한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 그래프로 가면 되겠죠? 나연아, -1의 우극한은 얼마? 그렇지. -1의 우극한은 이렇게 와서 y값인 -1로 가깝게 간다. 그래서 여기는 결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함수가 하나 더 합성되어 있다 그러면 또 구호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1의 좌극한인데 f-x 해석을 해보래요. 똑같이 h라고 이제 지정을 했으니까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보면 h 보내고 f 보내면 되겠죠. h 보내고 f 보내고 -1의 좌극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혜원아, -1의 좌극한 그러면 h 함수는 y는 -x니까 뭐 이것도 그려놓아 볼까요? x축, y축,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 지나고 아래로 내려가게 h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1을 함수값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1이죠. 좋아요. 그러면 -1의 좌극한은 왼쪽에서 가깝게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따라서는 이렇게 가겠죠. 어디로 가니? y값이 어디로 가깝게 가니? 아니고요. 아, 어디로? 일단 숫자부터. 1로 가깝게 가요. 방향은 아래로 가는데 우리가 찾는 거는요. 얘 가는 방향에 따라 얘가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이 여기 있어. 1보다 위쪽에 있잖아. 1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1보다 큰 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1의 우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 이때는 1보다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철저하게 y값만 봐야 돼. 나 헷갈리니? 혹시? 괜찮아? 그래서 얘는 1보다 조금 커요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혜원, 마무리 해볼까? 그러면 이제 f 기준으로 1에 뭘 구하는 거야? 우극한 얼마예요? -3. 그렇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죠. 여긴 된 것 같고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집에서 풀어 오세요. 쌤이 하나 하고 싶은 게 앞장을 하나 넘어가 보자. 10번 볼게요.
방금 합성함수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우극한 좌극한 표현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f 함수와 g 함수의 곱하기야. 곱하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 아까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그리기 했다면 사칙 연산은 항상 표를 그려서 해석을 하는 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 물론 표를 안 그려도 괜찮은데요. 문제집의 해설지들은 전부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 하지만 우리는 표를 그려서 해석을 하자. 승호, 대상 함수는 f랑 g 곱한 거지, 그지? 극한 2의 극한 값을 구하래요. 극한 몇 번 풀어? 옳지, 2번 푼다. 잘 기억하네요. 얘는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2번 푼다를 기억한다면 뭐겠니? 우극한과 자극한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x 기준으로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 표를 그리면 좀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곱한 것의 극한이니까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 해석을 하고요, g를 해석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 둘을 곱해 보면 되겠다. 그러면 나인한테로 돌아갈까? f부터 해석해 볼게요. 2의 우극한 얼마? 3. 좋아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어요, 그죠? 합성을 할 게 아니니까. 2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좋아요. 혜원아, gx 봅시다. gx 2의 우극한? 좋아요. 2의 좌극한? 좋아요. 그럼 마지막은 얘네들이 어떻대? 곱해져 있으니까 마지막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마구, 밑에도 마구 이렇게 되는 거지. 어때? 그럼 해석은 곱한 것의 2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9, 곱한 것의 2의 좌극한도 마이너스 9. 결론은 얘네들이 같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우리가 결론이 뭐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얼마로?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라이트센 이제 숙제할 때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합성함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 있는 것도 풀어보시고, 사칙 연산 있는 건 표를 그려보시고, 합성함수 아까 얘기했던 거는 동그라미 그리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오늘은 여기 함수 극한의 응용까지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 극한을 다룰 때 자주 만나게 될 내용이라서 메모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정 계수의 결정인데 ABC 이런 거를 결정해봐라 인데요.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해볼게요. 1번 f랑 g 두 함수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a로 극한을 보내는 대상 함수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났어요. 앞으로 극한을 적용하는 대상 함수가 분수꼴이면 가장 먼저 해석할 것은 그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는 L이고 L은 실수 어떤 고정된 값이라고 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걸 수렴한다라고도 판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렴하는지 보는 거야.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수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극한값 존재. 그럼 이제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형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인 제로분의 제로꼴인지를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명제인데, 봐봐. 동그라미 1번. gx를 a로 가깝게 보냈을 때 0이면, 그러면 f도 a로 보내면 0이 된다. 결론은 0분의 0꼴이 된다 이거든요. 이건 증명을 하고 적용을 해볼 건데 반드시 성립한다야 해서 이거를 기억하기를 gx는 0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메모해두세요.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L이라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이라고 기억합시다. 알겠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해. 이게 맞다라는 거야. 알겠죠? 일단 문제도 적용해 볼게요. 다시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야 해 라는 의미야. 예외상은 없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요거 밑에 증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적어 봅시다. 적어 봐요. 지금 우리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 gx분의 fx의 a로의 극한값이 l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가정하기를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간대. 지금 gx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결론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결론이 분자에 있는 fx가 0으로 가깝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 a로 가깝게 갈 때 분자 fx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 결론이 뭘로 나는지를 보자고. 그럼 두 가지 정보가 뭐가 있었지? g분의 f가 l로 수렴한다와 분모 gx가 0으로 수렴한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치? 걔네 둘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로 보내는 거는 똑같으니까 f라는 녀석을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우리 이용해야 되는 식이 gx분의 fx라는 게 있었죠. 그죠? l로 수렴하는 녀석. 여기에다가 분모에 있는 gx를 곱해버리면 약분되면서 fx 똑같은 식이 되지. 이해되니? 모양만 살짝 바꿨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잘 봐. f분의 g라는 거는 a로 보내면 전제하기를 얘가 l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동시에 gx라는 거는 가정하기를 a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를 마치 분배하듯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 맞니? 각각 수렴하면 각각 수렴값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미트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 결론은 적고 정리할게요.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gx분의 fx 결과값과 x를 a로 보낼 때 gx 결과값의 곱으로 같더라 까지 논리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앞에 거는 l이고요 뒤에 거는 0이에요. 얼마입니까? 얼마니? 승호야 얼마니? 0 이렇게 되겠죠. 0. 그래서 처음과 끝만 붙여보면 fx의 a로의 극한값, 즉 분자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해. 그거를 지금 증명한 겁니다. 알겠죠? 자, 문장 하나로 정리하면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꼭 기억하세요. 수렴할 때야. 수렴할 때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즉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야 해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우리는 될 때가 사실은 필요하죠. 2번이 그 내용이야.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면 2번은 뭐가 더 추가되어 있냐 하면 아까 분수꼴이 수렴값이 L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게 0이 아닌 수렴값이야. 적어 놓을게요. 분수꼴의 수렴값이 0이 아닌 극한값, 수렴값이라고 할게요. 분수꼴이 0이 아닌 수렴값이면 이제서야 분자가 0이 되면 0으로 가깝게 가면 분모도 0으로 가깝게 가야 해. 이것도 성립하더라. 그럼 두 가지겠지, 그지? 분수꼴이 수렴하면 이건 0이냐 아니냐 차이 없어.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야 해. 무조건 맞아. 근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수렴하긴 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갈까? 그거는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닐 때는 오케이. 그럼 순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0일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증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알겠지? 나연아?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부터 읽어가지고 0으로 가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선생님 순서 바꿔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는요? 0으로 가는 건가요? 그거는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는 맞아. 근데 극한값이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증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까 했듯이 지금 이번에는 전제 조건을 gx분의 fx가 L로 수렴하는데 L은 0이 아닌 숫자야. 그 다음에 분모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분자를 먼저 봤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모를 먼저 보거든. 근데 분자를 먼저 봐서 fx가 0으로 수렴하면 분모 gx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gx야. 적어볼게요. x를 a로 보낼 때 분모에 있는 gx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거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표현해보면 gx를 만들기 위해서 fx분의 gx에다가 f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써야 하는 극한값 L이라는 녀석은요, gx분의 fx거든. 맞지? gx분의 fx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분수식을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 버릴게요. 그러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gx분의 fx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에 fx가 곱해져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비슷한 거 했었으니까 이거 조금 빨리 가볼게요. 밑에 있는 gx분의 fx는 가정하기를 요거 L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0이 아닌 값이니까 너무나도 좋아. 왜? 분모가 0이면 정의를 못하니까 0이 아닌 값으로 L분의 1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fx는요, 가정하기를 분자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 맞지? 그래서 각각 수렴하니까 결론은 요 녀석이 L분의 1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극한값은 얼마? 0이야. 이렇게 결론이 돼요. 그래서 증명이 끝나. 그러면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마침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다른 숫자면 분자가 0이 되면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해. 이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러프하게 기억한다 그러면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맞는데, 특히나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려면 극한값이 0은 아니어야 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x-2의 제곱분의 x-2 이렇게 됐어요. 꼴 확인해보면 어때? 0분의 0꼴이잖아. 맞지? 0분의 0꼴이긴 한데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해서 분모가 0으로 가니? 그 예제가 아니,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옳은 예제가 아니겠네요. 예제를 바꿔볼게요. 특정한 값으로 가져갈 때, 이거는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발산하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다시 수렴값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보자. x를 0으로 가깝게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져간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아까 붙여놨던 게 수렴해. 0으로 수렴해. x제곱
x제곱 이 정도로 만들면 되겠다. 자, 극한값이 얼마죠?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죠. 아까 L이라고 표현했던 녀석이야. 그지? 그래서 방금 하던 그 녀석이에요. 분자가 0으로 가나요? 맞죠? 0으로 가죠. 그렇다고 해서 분모가 0으로 가나요? 분모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그러니까 위의 명제에서 동그라미 2번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반드시 0으로 가는 건 아니란 얘기야. 거기에 어떤 전제가 붙어야 돼요? 분수꼴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뭐가 문제야? 얘가 0인 값이라서 그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적용하고 옵시다. 뒤로 가봐. 위에 필수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밑에 쌤이랑 두 가지 한번 해봅시다. 확인 체크의 19번에 1번이랑 3번 이렇게 해볼까요? 19번 봐봐. 중요 명제를 여기다 적용하는 건데 해석하기를 자 보세요. 분수꼴에 x를 2로 보내는 거지. 분수꼴이야. 그럼 가장 먼저 볼게. 극한값이 존재하니? 오, b로 존재한대.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요걸 먼저 보는 거야. 알았지? 메모해둘게요. 얘는 수렴.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모는 어디로 가고 분자는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해. 그럼 두 번째 스텝이 분모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2로 가깝게 하면 x 빼기니까 0으로 가깝게 가잖아. 그래서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반드시야. 이렇게 명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분자에 있는 식만 보면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2를 그냥 집어넣어서 가져오면 되겠죠? 해서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a인데 얘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따라서 a는 4구나를 알 수 있어요. 즉 분수꼴이 수렴하려면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따라서 극한을 다시 세워보면 x를 2로 보낼 때 x-2분의 a 자리에 4를 넣게 되면 a제곱 빼기 3입니다. 인수분해가 합차 x 플러스 2, x-2로 되겠죠.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이걸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뭘 찾기로 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서 없애기로 했어. 맞지? 그럼 지금 누구야? x 빼기 2가 그 녀석이죠. 마침 분자에서 x 빼기 2 인수를 찾았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겠네. 따라서 2로 극한을 보내면 4. 요게 b가 되겠죠. 짠. 요 정도로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승현 뭐라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언제? 0이 수렴할 때. 아니. 수렴할 때. 수렴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극한값 존재하죠? 혜원아, 극한값 존재하나요? 수렴하나요? 네. 왜? 1이 있으니까. 맞아요. 수렴입니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얘는 0은 아니야. 짠. 이렇게 0은 아니야. 왜 이걸 체크했냐면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수렴하는 걸 봤으면 분수꼴에서 분모부터 0으로 가는지를 보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A도 있고 B도 있어서 얘가 0으로 간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이제 분자를 해석하러 갔더니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분수꼴에서 분자부터 0으로 가는 걸 해석했는데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려면 0이 아닌 수렴값으로 존재해야 돼. 맞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이제는 반드시 가야 해. 왜? 0에는 수렴값이 존재하니까. 근데 이거 까먹었어. 그렇다면 그냥 해석하세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알았지? 자, 그러면 무리함수도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다 동일할 거니까 2를 집어넣은 결과 값이 되겠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루트 1이니까 그냥 a 쓸게요. 더하기 b가 0으로 가야 해. 이런 결론에 다다르더라. 괜찮죠? 그러면 문자 두 개니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b를 없애볼게요. b 대신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보자. 식 한번 다시 쓸게. 그래서 극한 x를 2로 보낼 때 분자는 x-2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a 들어갈 거잖아. 그지? 그럼 앞에 있는 a를 묶어내고 루트 x-1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 제로분의 제로꼴을 만들었어. 그 다음 뭐 하지?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뭘 것 같아? 분모에 어떤 인수가 들어있을 것 같아?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찾는 목표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기였어요. 그게 누군데?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x 빼기 2라는 녀석을 찾아오는 거지. 근데 루트가 보이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중3 때부터 하던 유리화. 누구를? 루트 x-1의 부호를 반대로 플러스 1로 바꾼 녀석을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는 그럼 다 쓸게요. a에다가 앞에 건 어떻게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지. 앞에 거 제곱이면 루트가 벗겨져서 x 빼기 1 빼기 뒤에 거 제곱이면 1이니까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x 빼기 2에다가 루트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찾았으니까 이거를 날려주면 극한 보낼 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분모에 a가 존재하고요. 2를 보내면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그 극한값이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2가 되어야 하고 b는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유형했습니다. 괜찮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1이 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질문 있어? 나연아? 오케이. 앞으로 갈게요. 자, 31페이지의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봅시다. 함수 두 개를 가져왔는데 f 함수의 a로의 극한값이 l로 존재하고 gx의 a로의 극한값이 m으로 존재한대요. 얘가 뭐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봐봐. 1번 fx가 gx 이하이면 그 극한값도 이하가 된다 인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야. 옆에다가 간단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 기준으로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뭐 이차함수처럼 생긴 녀석, 요거를 g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려봐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f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어쨌든 f가 g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a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a를 한번 잡아보죠. 잘 봐. 만약에 요 정도의 x는 a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해봐. 지금 f가 g보다 위쪽에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g의 극한값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에서 g의 극한값이 m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여기가 m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때 f의 극한값은 이렇게 존재해요. 이게 l인 거죠. 그럼 한눈에 봐도 어때? m이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지? 얘네들이 같아질 때도 한번 볼게요.
같아지는 여기에 만약에 x는 a라는 값이 존재한다라고 볼게. 그러면 극한값은 이렇게든 m으로 존재하는 거고 f도 이렇게든 m으로 존재하는 거지. 사실 같으니까 여기는 L이긴 하지만 결국은 극한값이 m이랑 L이랑 같지.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L이라는 값이 m을 역전해서 올라가나요? 극한값이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A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G의 극한값은 이렇게 생겨서 m 될 거고 F의 극한값은 이렇게 생겨서 L이 될 건데 역시나 m이 더 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함수의 위치에 따라 결국은 극한값도 그거 따라간다는 얘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나연아? 안 바뀐다. 그렇지. 그런 내용이야. 헌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는 F가 F랑 G랑 같다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극한을 적용할 때는요. 요거는 쌤이 별표 쳐서 기록을 해드릴게요. 극한을 적용할 때는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붙을 수 있어. 다시 F라는 함수가 이번에는 gx라는 함수보다 아예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도 똑같이 극한을 보내보면 아까처럼 부등호 성립합니다. 작다. 이거 성립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함수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극한, 리미트를 적용했을 때 얘가 등호가 붙을 수 있어. 즉 극한값이 같아질 수는 있어. 이게 쌤이 하고 싶은 얘기야. 함수 자체는 gx가 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극한값을 구하면 이게 등호가 붙을 수 있어. 이게 극한의 성질이야. 그래서 이건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정의를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fx는 x라고 정의를 하고 gx는 그거보다 큰 2x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알았지? 그러면 0보다 큰 데서만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려본다라고 하면 원점에서 fx는 y는 x니까 빵꾸 내고 선생님 이거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빵꾸 내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f야. 맞지? 그런데 gx는 2x니까 y는 2x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빵꾸 내고 2x니까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빨간색 그래프인 g가 더 위에 있어. 항상 등호가 없어. 같아질 데가 없어. 그런데 0으로의 극한을 구해보는 거야. 즉 극한 x가 0보다 큰 데서만 정의를 했기 때문에 0의 우극한만 한번 쳐다볼게요. 승호야, f의 0의 우극한은 얼마야? 0. g의 0의 우극한은 얼마야? 0. 어때요? 같아질 수 있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함수 자체가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극한을 적용했을 때는 극한 값 비교해서 등호가 붙을 수 있어. 오케이? 두 번째 가볼게요. 자,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가져왔는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f랑 g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자.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f의 극한값이 위에서 가정하기를 L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극한값이 L이고 요거는 극한값이 M이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 더 가정이 L과 M이 같아졌대. 이 뭐야? 요놈 양 끝이 같아졌대. 끼워있는 애들 어디로 가야 돼? 태연아 어디로 가야 되니? 중간에 끼어있는 H는 갑자기 발산하겠니? 중간에 껴있는 애는 L과 M이 같아지면
뭐 L이든 M이든 숫자가 정해질 거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겠지. 중간에 끼워져 있는 애니까. 이해되니? 아, 그래서 여기는 뭐 L로 이제 통일을 시켰네요. L로 수렴한다 그러면 끼워져 있는 HX도 L로 수렴해야 돼.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애는 다른 데 피할 수 없어. 끼워져 있는 애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진짜요? 네. 이거 진짜 용어야. 이미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용어야. 중간에 껴있는 애니까,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애니까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 없다.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알겠죠? 넘어가죠. 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기 전에 시간이 좀 되니까 필수제 14번 잠깐만 보고 갑시다. 잘 봐. 이제 앞에 배운 부정형이랑 콜라보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내고 두 번째 x를 2로 보내. 차이가 있죠? 첫 번째부터 해석해보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부터 볼게요. 어때? 2차식이야. 발산하겠죠? 양이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값이 1이 존재해. 이거 무슨 꼴이겠니? 부정형 4개 중에 뭐겠니? 무한분의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기지. 왜?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면 0으로 수렴해야 되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서 1로 수렴해야 돼. 0이 아닌 수렴값이 있으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차수가 같은 형태여야 되지. fx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개수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그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fx는 2x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끝. 괜찮죠? 그러면 이제 fx를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정도로 거기서 a, b를 찾아내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보고, 두 번째 어때요? 이번에는 분수꼴이고 이 특정한 값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사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봤으니까 분모 보내봐야 되지. 분모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오늘 했던 거 뭐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해. 괜찮니?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얘가 다항함수니까 분자를 2로 극한을 보내는 거는 그냥 함수 값이랑 같겠죠. 그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 0이랑 같아야 돼. 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이게 1학년 개념이야. 2를 넣었더니 0이더라. fx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가 되겠지. 괜찮나요? 그런데 아까 fx의 차수는 정해놨어. 2차였지? 최고차의 개수도 정해놨지? 얼마였어? 2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 2x를 쓰고 시작을 해야 돼. 맞나요? 그리고 나서 상수항은 뭔지 모르겠어. 요 정도로 하면 아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놓는 것보다 훨씬 미지수 하나를 줄여놨으니까 접근하기가 편하겠죠. 괜찮아요? 그럼 a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나연아. 요게 fx잖아, 그치?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되지. 왜? 얘 자체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고 풀었단 말이야. 극한값 2를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는 그 범위를 찾아야 되지. 누구겠어? 어떤 식 찾으면 되나요? 분모가 0으로 가도록 하는 식이 뭘까? 얘 전체일까?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돼요? 분모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 둘 중에 누구야?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녀석 x-2가 되겠지. 그래서 x-2 분자 x-2를 약분하고 극한 보내면 문제없다는 거야. 그 극한값이 얼마? 1이다. 그래서 a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샌드위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해봅시다. 넘어가서 식이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만 별거 아니라는 얘기야.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한대요. 내 맘대로 x 막 넣어도 된대. 이렇게 성립하는데 뭐 하고 그래요? f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fx 식이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부등호는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얘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혜연아,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니?
2식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1. 요거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그 얘기야. 마무리. 되게 쉽죠? 두 번째 거 볼까요? fx가 3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4 사이에 껴있대. 여기 등호가 없네. 그랬을 때 요거 찾아보래요. 우와, fx 제곱한 걸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래. 그거를 극한 무한대로 보내보래요. fx 제곱해보면 되겠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분자에 올라갈 fx를 제곱을 하면 결국은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3x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고 3x 플러스 4의 제곱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지. fx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등호는 성립하더라. 이거를 뭘로 나눠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요. 승호 무한대로 보내보자.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이 가운데 껴있어. 근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양쪽을 조사를 하는 거야. 왼쪽 거 x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입니까? 9. 오른쪽 거 9. 껴있는 거 끝.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쉽지, 그지? fx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만 잘 조심하면 되겠어요. 활용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